세 번째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직장암에서는 먼저 그 골반 내에서의 어떤 재발 억제를 위해서라든지 또 그 수술 전에 그 암의 크기를 줄이려는 어떤 목적이나 또 항문을 제대로 이 온전을 시키려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그 보조 방사선 치료와 이제 절제는 이제 곤란하고 말하자면 이제 좀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또 이거는 뭐 수술이 완전히 불가하다든지 이런 경우 또 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는 그 통증이 심하니까 어떤 통증 완화 이런 목적으로 하는 완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치료를 돕기 위한 이거는 뭐 치유 치료를 돕기 위한 어떤 보조 방사선 요법과 그다음에 통증 정도를 완화시키는 이 완화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그 보조 방사선 요법으로는 이건 이제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 미리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죠.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 시기를 보면 우선 수술 전 보통 이제 수술 전 하는 그 방사선 요법이 있는데요.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보조 방사선 요법이라 그러고요. 수술 중에는 보고 같이 수술과 더불어서 하는 이건 이제 동시 방사선 요법이라고 하고요. 또 수술 후에 하는 것은 요거를 신보조 방사선 요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방사선 요법이 이제 세 종류가 있고요.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또 우리가 말하는 화학요법, 즉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수도 있습니다. 또 완화적 이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이 골반 내에 이제 그 종양 우리가 그 암 때문에 통증이나 막 출혈 이런 게 이제 생길 경우는 이 증상을 우선 그러니까 대증요법이죠. 증상을 완화하고 또 이 뼈로 전이가 됐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? 그런 통증 또 이 뭐 뇌로 이 전이가 됐을 때 또 뭐 신경 증상 이런 거를 개선할 목적으로 보통 완화적 방사선 요법을 합니다. 이 방사선도 역시 치료로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보면 주로 그 방사선이 조사된 부위에 생기죠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치료 중인 부위에 생긴 그런 증상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치료가 이제 치료 중에 생긴 것하고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 뭐 수개월 혹은 뭐 수년 뒤에 또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 기간 중에 우리가 보통 생기는 그 부작용은 처음에 한두 번 이 방사선을 맞았을 때는 뭐 보통 사람들은 거의 느낄 수가 없지만 이제 이게 몇 해 이 진행이 되면서 이 힘이 쑥 빠지는 어떤 그런 느낌, 뭐 전신 권태감, 뭐 쇠약, 뭐 구역질, 구토, 식욕 저하, 설사, 항문의 통증, 그리고 빈뇨. 이건 뭐냐면 자꾸 평소에는 뭐 한두 시간 만에 보통 요일을 느끼다가 이제 이 치료를 방사선을 몇 번 맞고 나면 뭐 자꾸 소변 보고 나고 돌았으면 또 마렵고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빈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또 이 배뇨 시에 이 소변을 보는 중에 통증이 막 생기거나요. 또 뭐 피부에 염증이 막 온다든지 어차피 피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안으로 장기로 액선이나 뭐 이런 뭐 입자선이나 이런 거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회음부 쪽에 피부염 그 다음에 뼈도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방사선들이 그러다 보니까 뼈에서 생기는 골수에서 생기는 어떤 이런 뭡니까? 백혈구 등이 이렇게 감소
뭐 이런 가지고 다양한 부작용이 생깁니다. 그 또 이 우리 그 장관이나 또 방광 그 옆에 있던 뭐 방광 등의 또 막 출혈이나 염증이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 부작용은 정말 이 사람마다 또 좀 다릅니다. 이상하게 뭐 몇 번 맞아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또 여러 부작용이 뭐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환자의 또 개인차도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 또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을 또 완화하는 치료를 더불어 그렇게 또 병행하는 수가 있습니다. 예. 네 번째로는 화학요법.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항암 치료, 뭐 항암제 치료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 화학요법은 보통 그 수술과 이 결합해가지고 행해지는 그 보조 화학요법과 또 수술로 인한 그 치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명이라든지 정상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또 완화적 그 화학요법이 있습니다. 이 완화적 화학요법은 대장암을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이 암 자체의 어떤 진행을 또 억제하고 또 연명이라든지 그 정상의 완화를 목표를 삼고 행해지기도 합니다. 근년에 들어서 그 화학요법의 어떤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서 수술이 불가한 상황에 있어도 화학요법의 이 효과가 아주 눈에 띄게 좋아져서 수술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이 수술을 행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뭐 너무 커가지고 암의 크기가 이건 수술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예전에는 수술을 포기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앞에 말한 방사선 요법이라든지 또 항암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암의 크기를 줄입니다. 암의 크기가 줄고 나면 또 어느 정도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이제 하는 이 서로 수술 화학요법 혹은 방사선 요법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요즘은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이 기술이 진보함으로 해서 예전에 같으면 뭐 다시 병원에 재입원을 해서 뭐 또 이걸 하던 그런 화학요법 소위 항암 치료들도 최근에는 이제 통원을 하면서 환자들이 통원하면 즉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해가면서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화학요법은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이제 전신요법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수술로 보통 이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그래서 이 진행이라든지 또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화학요법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다시 말하자면 이 암을 모두 절제를 해가지고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수술이나 내시경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보통 화학요법입니다. 그래서 보통 4기 정도면 대부분 뭐 수술은 아예 의사들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화학요법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죠. 그래서 그 화학요법을 하는 어떤 이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진행성 암에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화학요법에 사용하는 약제의 어떤 배합에는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정말
그래서 그 환자의 어떤 전신 상태라든지 또 합병증의 어떤 유무라든지 또 종양의 어떤 뭐 상태, 크기, 모양, 뭐 깊이 뭐 이런 걸 다 그 고려해서 보통 이제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뭐 1차 치료에서 4차 치료까지 아주 선택지도 많고 또 그 분자요법제 이런 것들을 또 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1차 치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효과가 저하된 경우에는 2차, 3차 이런 순서대로 계속 해 갑니다. 4차 치료까지 하지만은 어느 단계까지 이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는 그 환자의 그 상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. 화학요법에 그 사용하는 약제와 그 치료 선택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이 화학요법에 그 사용되는 우리 그 이 약은 우선 그 플루오로라실 F5U라고 부르는 이 플루오로라실로서 이 항암제의 어떤 대표적인 그 배합 방법을 보면 폴폭스 FOL, FOX라는 그 몇 가지를 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폴폭스 요법, 뭐 폴피리 요법, 뭐 이러한 그 요법들이 큰 기둥 역할을 하고 뭐 최근에는 그 플루오로라실을 대신에 이 경구 항암제를 사용하는 뭐 케이프옥스 혹은 뭐 삭스, 아이리스 요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플루오로라실은 그 류코보린 칼슘 뭐 이것은 뭐 뭐 유코보린이라든지 혹은 아이소보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류코보린 칼슘이라는 이런 약과 병용해서 사용되는 사례가 많고 거기에 또 더해서 또 다른 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이나 이리노테칸 뭐 이런 거 그 외에 이제 분자 또 표적제인 베바시주맙 우리 이제 상표명은 아바스틴이죠. 또 아바탁스라는 세툭시맙 뭐 백티빅스라는 파니투무맙 등 이런 것을 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더욱이 이 라고라페닙이라는 그 이거는 상표명이 스티바가인데 이 라고라페닙이나 뭐 트리플로리진 뭐 티페라실 염산염 뭐 이런 약들은 그 절제가 불가능한 그런 불가능할 정도로 뭐 진행이 되었거나 재발된 경우에 3차 치료 및 그 이후 치료에 사용되는 수가 또 있습니다. 이 그 보통 용법을 보면 주 1회 그 점적이라는 거 우리 링거 맞듯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걸 점적이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 뭐 주 1회를 점적한다든지 혹은 뭐 2주에 뭐 한 번씩 또 점적하는 방법 등 치료 방법에 따라 아주 다릅니다. 그래서 이 그 수술에 의한 그 치유가 어려운 진행성, 재발성 암에 대한 그 화학요법은 복잡한데요.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